자, 1번 문제 보면 자, 두 다항식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는 2x제곱 플러스 x고요. 그 다음 b는 3x제곱 마이너스 x인데 그냥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 자리에다가 2x제곱 플러스 x 하고요. 그 다음에 3x제곱 마이너스 x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분배해도 뭐 딱히 달라지는 거는 없고요. 자, x 이렇게 되고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동료항끼리 계산을 했을 때 x에서 x를 빼면 사라지니까 2x에서 3x를 더하면은 이제 5x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5x 제곱은 보기에 2번에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2번 문제 보면은 자, 이 친구가 이제 항등식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뭐 직접 전개해서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도 괜찮지만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은 a만 남게 하려고 하는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도 되고요. 꼭 0을 대입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 1 대입해도 되고 2 대입해도 됩니다. 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니까요.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해보면 0을 집어넣으면 3이죠. 3 곱하기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고요. 여기다 0 대입하면 다 없어지고 는 a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곱하면 a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는 보기에 이제 4번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세요. 자, 3번 복소수 문제인데요. 자,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전개만 잘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자, i도 그냥 문자라고 생각하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만 참고하고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일단 전개를 하면 1 플러스 3i가 되고 마이너스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가 있는 것끼리 먼저 계산을 하면 2i가 되고요. 그 다음에 i가 없는 것끼리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한 이 결과가 a 플러스 이제 2i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보다시피 2i랑 2i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a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수 a의 값은 마이너스 4, 즉 3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4번 최대값과 최소값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최대랑 이 최소를 물어보는 거는 뭐의 값이냐 하면 y의 값입니다. y의 값. 이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y의 값이 이제 똑바른 걸 찾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y의 값이 제일 위에 있는 거랑 제일 밑에 있는 건데 그림이 이런 식으로 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자,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제일 위쪽에 있는 요게 이제 2가 되고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y값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최대가 되고 여기가 이제 최소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최소값을 물어봤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보통 뭐 최소만 물어보고 최대만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최대랑 최소를 더하는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y값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를 꼭 참고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5번 연립방정식 문제인데요. 자, 사실 얘 연립해서 풀려고 하니까 좀 복잡해졌는데 x가 4라는 걸 이미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4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y값이 바로 나와요. 4랑 1이랑 곱해야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는 4고 y는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4를 넣고 여기다 1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4에서 1을 뺀 게 a가 되는 거니까 그럼 a는 뭐가 되느냐? 3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y값이 b니까 b는 이제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a-b를 물어봤으니까 3에서 1을 빼면 2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2는 보기에 3번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면 이거를 수직선에 나타냈는데 두 실수 AB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풀이를 여기에서 해를 알아낸 다음에 이걸 알아내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보고 다시 식을 거꾸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나왔다는 거는 원래 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사이로 답을 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 찾으면 되죠. 이게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x 빼기 a하고 x 빼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b는 2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또는이라고 답을 쓸게요. 하지만 답이 이거든 A 플러스 B의 합은 1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이제 1이 된다는 사실이고요. 1은 보기에 3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면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이 한 점 1,-3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B가 됐다는 겁니다. 자, X축 대칭 이동하면요. 우리가 데칼코마니 하는 거니까 수직이 되고 요네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죠. 요소까지가 3이라면 요소까지 길이 똑같이 가면 요점 좌표는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소까지 길이는 3이고 요소까지 길이는 1이니까 이 길이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서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은 1제곱 더하기 3제곱이니까 x제곱이 지금 1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OB 길이는 이제 루트 1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길이는 당연히 양수니까 마이너스를 쓰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루트 10이 3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면 자, 이거 두 점 지나가는 직선 방정식 구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기울기가 잘 보세요. 이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마이너스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만큼 커질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4만큼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거든요. 근데 x 증가량이 2죠. y 증가량은 4입니다. 그래서 2다. 이렇게 기울기가 구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y축과 만나는 이 점이 뭐냐 하면은 y절편이죠. 자, y절편이 돼 있으니까 식을 세울 때 y는 바로 2x 플러스 4 이렇게 풀면 바로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4를 찾으면 보기에 1번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직선 방정식 쓸 때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a가 이제 기울기고요. 이 b가 이제 y절편이라는 거를 꼭 참고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죠? 자, 9번 문제 보면 중심이 이게 중심이 이제 잘못되어 있죠. 중심이 1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중심이 이제 1,3이고 지워야 되겠죠. 오타 같은데요.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 방정식은 중심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써주라고 했죠.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고 반지름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는 2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것이 원방정식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기에 찾으면 되죠. x 플러스 1의 제곱 요거 두 개는 일단 틀렸고요.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제곱인데 여기가 반지름 제곱을 써야 되는데 그냥 반지름만 썼죠. 그럼 이 친구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면 그 마이너스 1,3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갔죠. 그러니까 이 점을 x축으로 여기서 3만큼 더 갑니다. 3. 여기서 3만큼 더 가면 마이너스 1에서 3만큼 더 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 2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y축 방향으로 2만큼입니다. 여기서 2만큼 더 올라갔어요. 2. 자, 여기 3이죠. y좌표가. 그래서 두 칸 더 올라갔으니까 이 숫자는 이제 5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2고 얘가 5라는 거니까 b는 이제 2,5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는 보기에 3번에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거를 잘 모르겠으면 이런 공식도 있어요. 마이너스 1,3 이렇게 돼 있죠.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이제 2만큼 이동을 해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더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3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2, 이렇게 되고 3에서 또 2를 더하면 이제 5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봐도 답은 2,5고요. 공식대로 그대로 집어넣어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11번 부등식 영역은 자, y가 일단 더 큰 경우는 이제 위쪽에 색칠하는 거고요. 이제 y보다 식이 더 크면은 이제 아래쪽을 색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호는 경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문제에서 보면 그 경계선을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등호를 포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을 일단 그려줬는데 이 선에 위로 색칠되어 있죠. 위로 색칠되어 있다는 것은 y쪽이 더 크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이 부분은 y가 더 커야 되고요.
경계선도 포함되니까 등호가 들어가야 되고요.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쪽이 더 크고 등호도 있어야 돼요. 아우 등호 없는 것도 일단 답에서 일단 제외시킬게요. 그리고 위로 색칠됐으니까 y쪽이 더 커야 되는 저기 이제 1번이 이제 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꼭 이제 문제 매번 풀 때마다 제가 이걸 정리를 해줄 테니까요. 절대 까먹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12번 문제 보면 A에서 B를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A, B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1, 3, 5, 7인데 3, 5가 겹치니까 3, 5 이렇게 쓰고 2, 3, 5, 1, 3, 5, 7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A 빼기 B는 어디냐? 이 A에서 B를 싹 요만큼 싹 잘라내고 남는 거 지금 손으로 싹 가려서 바로 답이 나오죠. 1이랑 7 요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A-B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1이랑 7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보기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3번 명제 문제인데요.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밑줄을 치고요. 이 여기 뭐냐 하면은 순서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이제 대우라는 것도 한 번씩 나오는데 순서를 반대로 하는 거에다가 이제 부정을 이제 하는 것까지 포함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여긴 이면까지를 이렇게 적어놓고 요걸 정확하게 반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8의 약수를 먼저 쓰는 거죠. x가 8의 약수 이면 그 다음에 x는 4의 약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기에 찾으면 돼요. x가 8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면 이게 유력하죠. 4의 약수, 4의 약수는 아니고요. 8의 약수 아니면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4의 약수이다. 요거는 1번이네요. 그래서 요건 이제 1번 답이 되고요. 간혹 가다가 그 순서도 바뀌면서 부정이 되어 있는 x가 8의 약수가 아니면 x는 4의 약수가 아니다. 이 보기 4번이 대우가 되는 겁니다. 대우. 문제에서 무조건 0만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대우를 물어본다면 답을 4번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요 1번이 보기에 이제 0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14번 문제 보면 이게 G 서클 F 2를 물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요 서클을 요 괄호를 이렇게 쳐주게 되면 되는 겁니다. 뭐부터? F2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근데 F2는 2를 요 쭉 내려가면 여기 찍는 게 6이죠. 6. 예, 6이 나옵니다. 6. 그래서 G 6을 쓰면 되는 겁니다. 6을 또 G에 넣으면 10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G6은 1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차례차례 2를 F에 먼저 넣은 그 결과를 2를 F에 넣는 그 결과를 다시 G에다 한 번 더 집어넣는 결과가 뭐냐 이걸 묻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알겠죠? 15번 문제 보면 y는 루트 x-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2일 때 2,0을 지나가는 그래프를 찾으라 이 말입니다. 딱 봐도 이건 1번이 답인데요. 그림을 그릴 때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이제 원래 뭐냐 하면은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하면 이제 y는 루트 x-2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y는 루트 x 자체가 원점을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인데 이걸 이제 이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y는 x- 이렇게 되고 이게 y는 이렇게 루트 x 이렇게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찾으면은 보기에 1번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16번 문제 보면 자, 등비수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일정한 숫자 곱해지는 건데요. 딱 봤을 때 3에서 9가 될 때는 3, 9이 되면 3이 곱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뭐 물론 6이 더해질 수도 있는데 등비라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숫자가 곱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3이 먼저 곱해졌다는 거 확인됐다면 3을 곱하면 27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또 3을 곱하면 81 되고요. 여기다가 또 3을 곱하면 243 되는 거 보이죠 지금. 그래서 문제에서 요게 이제 x 값이 됐으니까 그럼 x는 깔끔하게 27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풀이로 들어가자면 등비수열의 이제 일반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등비수열 일반항도 an이 ar에 n-1승이라고 쓰면 되고요. 이 a가 그 첫째 항이고요. 이 r이 이제 공비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고요. 이게 공비가 되는 겁니다. R. 그래서 일반항을 바로 쓰면 3 곱하기 3의 n-1승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x는 세 번째 숫자니까 n에다가 그 3을 일단 대입을 하면은요. A3은 3 곱하기 3에 3을 집어넣으면 2승 이렇게 되니까 요 두 개 곱하면 3의 3승이라서 27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검정고시에서는 이렇게 일반항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지만 일반항으로 푸는 속도보다 직접 계산을 하는 것이 더 빠르게끔 문제를 좀 설정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내가 이 밑에 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못 푸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직접 계산을 해서라도 답을 얻어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무조건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있지 말고요.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풀어도 답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27이니까 2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시그마 문제인데요. 자, 요거를 지금부터 구하라고 했을 때 요거는 분리가 가능하다 그랬죠.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시그마에서 K는 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거 다 가르쳐줬죠. 시그마 1부터 10까지 합 AK가 3이라고 적혀 있고요. 1부터 10까지 BK가 5라고 밝혀줬기 때문에 3 더하기 5는 8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이 되는 게 보기에 2번에 있으니까 그냥 시그마 단순 계산만 할 수 있으면 공식만 이용하고 그러면 풀 수 있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계산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학적 기납법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자, 수열의 귀납적 이제 정의라고 들어가는 거고, 네, n에다가 이제 1이랑 2랑 3 이렇게 직접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n에다가 1을 직접 대입을 해보면은 a2는 a1 플러스 3이고요. a1이 문제에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a1이 1이다를 집어넣으면 a2는 4가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4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A3은 어떻게 구하느냐? N에다가 아까 2를 대입하라 그랬죠? 자, N에다 2를 대입하면 이게 A3이 되고 2 대입하면 A2 플러스 3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4를 집어넣으면 이제 7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이제 뭐를 대입하면 3을 대입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쓴 대로 다 써져 있어요. 맞죠? 안 써져 있다면 요거 이제 안 써져 있네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요.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A4는 A3 플러스 3이니까 3에다 7을 일단 집어넣으면 10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A1이 1이라 그랬으니까 4랑 7이랑 10이 안 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4는 이제 10이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10은 보기에 4번에 있습니다. 자, 19번 지수 문제인데요. 요거는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둘이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4제곱에 2분의 1제곱을 계산을 하면 둘이 곱하면 a에다 4에서 2분의 1이 곱해지니까 a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제곱도 보기에 뭐 2번에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로그 문제인데요. 자, 로그 a에 비해서 로그 a에 c를 더하면 로그 a의 bc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더하는데 밑이 2로 똑같으니까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는요. 자, 계산을 하면 이제 로그 2의 둘이 곱하면 1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지금 문제에서 로그 2의 x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x는 뭐가 되느냐? 15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5가 되고요. 15는 보기에 3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